자, 24강 학습 목표에 대해서는 지역헌입니다. 지역헌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우리 민법에서 일단 한 문제 출제가 돼요. 공시법령에 대해서도 지역헌은 우리가 출제가 되고요. 특히 이제 지역헌은 우리 공시법령과 민법에서 각각 뭐예요? 한 문제 한 문제 두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역헌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한다. 그래서 지역헌의 개념과 특성은 출발점은 어떻게 출발해야 되느냐? 여기 한번 보죠. 자, 눈이라는 게 없어요. 눈. 자, 우리 눈이 없어요. 눈이 없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예요? 시각장애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시각장애자. 자, 길이 없다. 그러면 길이 없다 여기에서 탄생한 게 명지가 탄생하고요. 이 명지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 명지에서 대표적인 지역권이 탄생하게 됩니다. 지역권. 그럼 여기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냐? 여기라는 것은 우리말로 이야기한다면 서비스를 이야기해요. 서비스라는 거예요. 자, 서비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편익이라는 말을 대두되게 되죠. 편익이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요거는 길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길. 자, 지역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지역권은 우리가 두 가지 대소가 있어요. 그래서 요역지라는 게 있고요. 바로 성역지라는 게 있어. 성역지. 그러면 요역지와 관련돼서 요역지라는 것은 필요할 요자가 되죠. 그러면 서비스를 요한다. 그럼 결론적으로 바로 받는 토지가 되죠. 성역지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성역지. 요 성자가 무슨 성자냐? 바로 줄성자가 돼요. 그래서 서비스를 준다. 그럼 결론적으로 편익을 받는 토지가 요역지가 되고 편익을 주는 토지가 바로 뭐예요? 성역지가 되죠. 그러면 길을 받는 토지, 편익을 받는 토지는 요역지로서 반드시 그러면 전부라는 의미가 전개되고요. 길을 주는 것은 전부도 줄 수 있고 일부도 줄 수 있다. 그래서 전부 일부. 그러면 우리가 24회 때 이런 질문이 하나 출제됐죠. 성역지는 반드시 전부여야 된다. 이러면 틀립니다. 전부와 일부라는 걸 의미를 나눠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부 일부. 성역지는 대상은 범위는 전부 일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극단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여기 이제 뭡니까? 자, 도로예요. 자, 이렇게 한다면 이게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막혔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막혔다고 생각해봐요.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각각 을의 관계에서 우리가 따져보자고요. 자, 을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자, 길이 없죠. 그러면 건물을 신축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을은 어때요? 길이 필요하죠. 요 길이 필요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는 길이 필요한 땅은 결론적으로 요역지가 되죠. 그래서 요역지. 그러면 여기에서 길이 올라탔다. 대표적으로 여기에 성역지가 돼. 성역지. 그래서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해야 되고 성역지는 전부도 될 수 있고 일부도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을은 그러면 을은 요역지권자가 되고 요역지권자가 되고 여기는 대표적으로 성역지권자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확인해 둘 거는 또 어떤 측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요역지권자가 대표적으로 지역권자가 된다라는 거. 지역권자. 자, 성역지권자가 대표적으로 지역권 설정자가 되죠. 지역권 설정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역권자와 지역권 설정자의 관계가 탄생하게 되고요. 이 사람은 요역지권자,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성역지권자가 돼.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자기 토지가 누굽니까? 바로 자기 토지, 바로 을 토지죠. 여기저기죠. 여기 타인 토지네, 타인 토지. 그러면 자기 토지에 타인 토지를 편익을 이용하는 권리가 바로 뭡니까? 이게 대표적인 지역권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제 설정을 해봐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목적 이게 무슨 지역권이다? 대표적으로 이게 통행지역권이 되겠죠. 그래서 통행지역권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되는 편익에 이용되는 용익물건이 대표적으로 무슨 건이다? 지역권이다. 그렇게 의미가 탄생하게 돼요. 그럼 여기라는 것은 다시 서비스, 편익, 그 다음에 길이다. 자, 여기에서 관련돼서 그러면 요라는 것은 뭐냐? 요라는 것은 뭐예요? 요라는 것은 주가 되고요. 성역지는 주종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 주종. 요 관계를 한번 따져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소멸하면 여기에 소멸한다. 그러면 이게 부종성이라는 의미를 가져. 그래서 부정성의 의미가 됩니다. 이게 전부 소멸하면 이게 이제 전부 소멸해야 이게 소멸한다. 그게 뭐예요? 불가분성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이전하면 이것도 이전한다. 대표적인 뭐예요? 수반성이 되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수반성,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부정성,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불가분성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요 대표적인 것도 우리 지역권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뭐 된다? 주용이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16회 때, 16회 때 이런 문제가 하나 탄생했네요. 우리 부정성은 지역권에서 준용되지 않는다. 어때요? X.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논리가 이 머릿속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 여기 지가 뭡니까? 지죠. 그럼 지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상인관계하고 지역권은 반드시 비교를 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지역권은. 아마 우리가 이제 공부가 됐으니까 상인관계는 뭐예요? 법률 규정에 발생하는 하나의 권능이며 이거는 계약에 발생한 하나의 물건이다라는 걸 이야기했고 상인관계는 토지대,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이것도 토지대, 토지를 대상으로 해요. 이거는 반드시 인접성이 요구된다. 자, 지역권에서 토지는 반드시 인접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지역권에서 대표적으로 여기에서는 무슨 지역권이죠? 대표적인 통행 지역권이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조망권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조망권. 자, 그렇다면 이제 상인관계는 뭐예요? 등기 안 되죠. 등기액서고 그건 등기 능력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상인관계와 지역권의 대표적인 관계를 머릿속에 이 관계를 또 한번 형성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상인관계와 지역권 늘 머릿속에 기억해 둬야 되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수반성, 부정성, 불가분성 이것도 준용되고 있다. 이런 의미를 하나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아마 우리 지역권의 대상은 요 토지 대 토지야. 그런데 요 토지를 우리가 토지 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특수지역권이라는 게 있어요. 특수지역권. 자, 특수지역권이죠. 자, 특수지역권은 다른 말로 무슨 건이다? 바로 인형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자, 지역권에 있어서 토지를 대상으로 하지만 특수지역권. 이 특수라는 것은 항상 특수라는 것은 왕따라고 생각하면 돼요. 왕따. 어떻게 뭐예요? 왕따면서 예적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민사특별법, 특별. 그래서 예적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수지역권은 다른 말로 인형권이라는 거. 그러면 지역권과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연결해 둘 필요가 있고요. 대표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여기에서 한번 보죠. 자, 지역권은 등기되죠. 그런데 이 토지를 한번 봐봐요. 이 토지는 누구 거예요? 이 토지는 누구에 되는 겁니까? 이 토지는 갑토지죠. 그러면 지역권은 등기되더라도 이거는 저당권의 대상을 삼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당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 남의 토지를 팔아먹는 호로 자식이 되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자, 용익물건이라 해서 모두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역권은 뭐가 된다? 제외된다라는 걸 또 이걸로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이 토지는 누구 토지예요? 갑 토지죠. 그럼 결론적으로 왔다 갔다 근한밖에 없어. 그러면 갑이 이 토지에서 배타적 점유를 안 한다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배타적 점유를 안 한다. 그럼 지역권의 특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점이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지역권은 준점유의 대상이 된다. 자, 준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노라고 그랬어. 그러면 점유하지 않은 채 사실상 재산권을 행사하는 게 대표적인 준점유의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준점유의 대상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가 하나가 있죠? 대표적인 저당권도 있어요. 저당권도 준점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역권도 대표적으로 준점유의 대상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준점유와 관련돼서 꼭 기억할 것은 인장 소지와 인장 플러스 통장. 인장 사례, 인장과 통장을 기억해 두라고 그래서요. 통장안이 7천만 원이 있지만, 인장과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7천만 원을 직접적으로 점유하고는 있지 않지만, 사실상 7천만 원을 행사하고 있는 거랑 다름이 없거든. 그래서, 인장 플러스 통장이 바로 준점의 사례 문제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고, 자, 준이라는 것은 또 한번 봐봐요.
대표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몇 가지죠? 대표적으로 종류가. 자, 그러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공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고 그래서요.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자, 그러면 점유권에 기한 자, 소유물에 관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자, 다음에 두 번째 방해 폐쇄 청구권, 반환 청구권이 있어야 되고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어요. 그럼 하면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우리가 점유를 필수 요소로 하죠. 그러면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으니까 지역권과 저당권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역권에 있어서 지역권 준점유의 대상, 지역권은 준점유의 대상. 이걸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지역권의 준점유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우리가 확인해 둘 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자체에서 우리가 끝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또 우리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이거는 무슨 지역권입니까? 통행지역권. 그러면 그 밑에 인수권을 우리 하나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첩이 되네요. 그럼 중첩이 된다라는 것은 이중지역권도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중지역권 가능하다. 자, 지역권은 지료를 요소로 하지 않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유상과 우상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권의 전속기간은 없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영구 지역권도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중 지역권 가능, 영구 지역권 가능. 자, 지역권에 있어서 지료는 요소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를 하나 찾으려고 애를 한번 써봐요. 포인트를 잡을 때. 그러면 지역권과 관련돼서 여기 하나 있죠. 준점이라는 거 하나 잡아야 되고. 자, 길이 없다. 여기라는 것은 서비스. 그럼 편익이다. 편익이라는 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역지는 요와 성의 관계는 주와 종의 관계다. 이게 소멸하면 이게 소멸한다. 부정성. 이게 전부 소멸해, 이게 소멸한다. 그래서 뭐예요? 불가분성이 되고, 여기에 이전하면 이것도 성장한다. 바로 뭐예요? 바로 수반성이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의미가 이제 탄생함으로써 여기에 이제 지역권에서 모든 논리를 끌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권과 여역지와 성역지 관계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또 여역지와 성역지의 관계를 보죠. 자, 길을 누가 줬어요? 길을 누가 줬어요? 을이 줬죠. 자, 을이 줬어요. 갑이 줬죠. 그러면 give, 그 다음에 take라는 거야. give and take가 우리가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give and take 항상 마다 give and take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뭐예요? 이게 공평의 원리라는 거야. 공평의 원리. 공평의 원리가 관련돼서는 또 기억해 둘 게 있죠. 우리가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뭐예요? 대표적으로 유치권이라는 게 있고 대표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차이점은 영어는 물권의 공평의 원리고 영어는 채권의 공평의 원리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give and take니까 등기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바로 성역지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성역지. 그러면 여역지는 그러면 성역지가 이루어지니까 give and take니까 성역지는 신청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여역지는 대표적으로 등기관이 알아서 등기를 해줘. 그래서 요직이라는 게 탄생해. 그래서 성역지는 신청이요. 여역지는 직권이다. 요직. 이렇게 의미를 하나씩 살을 붙여 나가야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의미에서 지역권과 관련돼서 우리 기본서를 하나씩 읽어 나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서를 우리 한번 보시죠. 기본서를 보시면 자, 첫 번째 서술에서 의미 종류 이렇게 나왔네요. 291조 관련돼서 지역권자가 누구예요? 지역권자가 얘입니다. 지역권자가 바로 대표적인 여역지권자야. 이 사람은 지역권자면서 여역지권자가 되고 성역지권자는 지역권 설정자가 돼. 그러면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통행지역권의 목적을 위해서 자, 타인의 토지가 뭡니까? 바로 대표적으로 성역지죠.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가 바로 지역권. 그대로 요 그림 파악에서 지역권의 개념이 우리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역권은 이제 잡았고요. 291조에 대해서. 그래서 종류와 관련돼서 지역권의 종류는 한번 읽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기본서 지역권의 성질 가로 2번을 한번 봐요. 지역권은 여역지의 편익에 적용되는 종된 권리 있다라는 거네. 그래서 여역지와 성역지의 관계에서 요 의미를 우리가 탄생해야 됩니다. 요라는 것은 주요, 성역지는 종이야. 항상 우리 지역권을 해결할 때 요 역지는 주, 성역지는 종이라는 거. 주종의 관계가 탄생하게 된다라는 거. 여기에 소멸하면 이렇게 소멸한다. 당연히 뭡니까? 이번에 부종성이라는 게 탄생하게 돼요. 그럼 부정성과 관련돼서는 동그라미 2번의 부정성을 정리해놨고요. 그러면 292조 부정성의 전문보죠. 1항. 지역권은 여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며 또는 여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해 권리의 목적이 되며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을 때 그 약정에 의한다. 지역권은 여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여기 이전하면 이것도 이전한다. 대표적인 수반성이라는 걸 기억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부정성이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요. 자, 공유토지에 대한 지역권의 불가분성이라는 게 있어. 불가분성이라는 것은 293조와 관련돼서 공유관계, 일부 양도와 불가분성이라는 게 있어요. 1항, 토지 소유자는 1인은 지분에 관해서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할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항상 뭡니까? 그런 의미를 알아요. 우리는 소멸은 어렵게, 취득은 쉽게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멸은 쉽게, 취득은 어렵게. 지역권에서 소멸과 취득은 항상 이야기를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소멸은 어렵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취득은 쉽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취득은 전원이 취득하게 되고 1인은 만약 소멸과 관련돼서 1인에게만 소멸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 1항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요. 자, 이항과 관련돼서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 양도의 경우는 지역권은 여역지의 각 부분을 위해서 또는 성역지의 각 부분에 존속하며 그러나 지역권은 토지 일부분만에 관한 것일 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295조 취득과 불가분성이 있죠.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할 때 가능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항상 취득은 쉽게입니다. 취득은 전원입니다. 그러면 소멸은 어렵게 해야죠. 점유한 지역권 취득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해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자, 소멸 시의 중단과 정지. 그러면 소멸 중단과 정지는 어렵게 해야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불가분성. 여역지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1인에 대해서 지역권 소멸 시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 효력이 있다. 그게 바로 우리 민법 296조와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 여역지와 성역지의 관계, 우리 따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주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성역지는 종이라는 것만 우리가 확인해 두시면 돼요. 자, 받는 토지니까 마다 전부고 성역지는 주는 토니까 전부도 줄 수 있고 일부도 줄 수 있다.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여역지와 주종의 관계. 그러면 이게 전부 소멸해야 이게 소멸한다. 그럼 소멸은 어렵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취득은 쉽게 해야 된다는 그 관계만 따져주신다면 수반성, 부정성, 불가분성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역지와 관련돼서 주, 성역지는 종의 관계라는 거 이런 의미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편익을 받는 토지, 여역지, 편익을 주는 토지가 대표적인 성역지가 된다. 그러면 전부 일부에 대해서 우리 또 한번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 둘 거 한번 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런 의미를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건보라입니다. 자, 건보라가 두 필지를 가지고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보라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여기는 여역지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이거는 한번 자 팁을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지. 전세권은 뭡니까? 전세권 전부네요.
한 필지 전부. 여역지 지역은 전부가 됐네요. 그럼 요 두 필지가 뭡니까? 두 필지. 이렇게 한 필지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전세권 일부 되네요. 자, 여역지 지역권은 뭐다? 일부 됐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역지는 일부가 아니라 반드시 전부해야 되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전세권과 여역지 지역권이 있을 때 여역지 지역권은 합병이 안 된 이유가 바로 여기서 설명이 되네요. 여역지는 반드시 전부해야 되거든. 그러면 여역지 지역권이 아니라 성역지 지역권에 대해서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성역지는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뭡니까? 보통 여역지는 전부, 성역지는 전부, 일부. 이걸 써먹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역지와 성역지의 관계에서 이거는 전부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두고 성역지는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해.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전세권과 여역지 지역권에 대해서는 합병이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자연스럽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역지와 관련돼서 그러면 여역지가 아니라 성역지에 대해서는 합병이 가능하죠.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역지와 관계에서 요거는 종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기본서에 우리가 쭉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디귿을 한번 봐봐요. 또한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여역지 전부의 편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따라서 수인의 지역권자가 있는 경우 거기 나와 있죠. 그중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취득은 쉽겠죠. 나머지 사람도 함께 지역권을 취득하며 그러나 지역권이 소멸하려면 모든 사람이 지역권이 소멸해야 된다. 그중 한 사람이라도 지역권이 소멸하면 나머지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그걸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서 이걸 잊어 나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시의 중단과 관련돼서 거기 동그라미 B번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가서 2번의 지역권의 취득에 대해서 우리가 봅시다. 법률행위한 취득이 있어요. 그러면 법률행위한 취득은 지역권은 설정 계약 플러스 설정 등기를 우리가 성립해야 되겠죠. 186조는 등기에 물권 변동이 발생하거든. 그래서 법률행위한 취득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가로 2번에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지역권은 상속과 취득시에 의해서도 취득할 수 있다. 상속의 경우는 등기하지 않더라도 상속은 당사자 의사표시가 없죠. 그래서 186조가 아니라 187조입니다. 그럼 취득지의 경우는 뭐예요? 취득특채만 등기죠. 그래서 취득지의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전개되고요. 자, 지역권의 시효 취득과 관련돼서 294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 245의 규정을 규정한다. 계속 표현. 그래야 지역권은 취득한다는 거. 294조와 관련돼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자, 3번과 지역권의 대가와 존속기간. 지역권의 대가와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죠. 그럼 지역권에 있어서 지료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유상, 무상 가능하다는 결론이 떨어져요. 그러면 따라서 지역권의 존속기간도 없죠. 그럼 유상, 무상 어느 것이나 무방하며 영구적인 지역권 설정도 가능하다. 그래서 영구 지역권 가능.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무상도 가능하고 유상도 가능하다라는 것. 그 의미를 우리가 확인해 둬야 되겠죠. 4번에 지역권은 이제 효력이라고 제목을 붙여놨죠. 지역권자는 설정 목적 범위 내에서 성역지를 사용할 수 있다. 여기 지역권자 그러면 자꾸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역권자 그러면 여역지권자. 그러면 지역권 설정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성역지권자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역지권자가 지역권자며 성역지권자가 지역권 설정자가 된다. 그래서 의미가 그렇게 그러면 지역권자는 설정 목적 범위 내에서 성역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권은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이 아니므로 일종의 공동 이역권이다. 따라서 지역권자는 성역지를 점유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성역지 소유자가 성역지를 이용한 것을 폐지할 수는 없다라는 것. 만약에 지역권자가 성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설정자는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지역권의 효력과 관련돼서 지역권은 준점유인 대상으로서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아요. 그러면 점유하지 않으니까 물권적 정권에 대해서 목적물 반환 정권은 행사할 수 없는 결과가 생깁니다. 자,
자, 가로 2번은 이제 영수 지역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작물의 공통 사용이 있고, 그건 한번 읽어두시면 돼요. 4번의 성역지 소유자의 의무, 성역지 소유자의 의무. 그러면 성역지 소유자의 의무가 바로 여기죠. 그래서 성역지 소유자의 의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요역지권자인가 누가 성역지권자를 그걸 반드시 잡아야 돼. 그러면 요역지권자가 뭐예요? 지역권자고, 성역지권자가 대표적으로 지역권 설정자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성역지 소유자의 의무 한번 확인해 두고, 그러면 1번의 지역권 설정자는 지역권자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소극적인 이용 의무를 진다. 이렇게 의미를 잡아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 5번의 지역권에 관한 물권적 청권, 반환 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왜? 방해, 제거와 예방 청권은 행사할 수 있죠. 반환 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왜? 지역권에 있어서 우리 준점이 대상이기 때문에 배타적 점유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준점이 대상으로서 권리 중에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반드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 자주 출제됩니다. 반환 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지역권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준점유의 대상이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역권도 소멸하게 되죠. 물권 공동 소멸도. 그래서 다른 물권과 동일하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자, 특유 소멸 사유와 관련돼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혼동으로 인해서 지역권은 소멸한다. 그게 혼동의 마지막 제줄에 이익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복이라는 말이죠. 대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혼동으로 인해 지역권은 소멸한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위기라는 말을 그 단어는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특수지역은 대표적으로 302조와 관련돼서 특수지역권이 있죠. 요거는 302조와 관련돼서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자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 소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 간섭해야 하는 의회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표적으로 이게 특수지역권과 관련돼서 특수지역권은 토지 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과 관련돼서 특수지역권은 지역주민이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집합체의 관계로서 갖는 권리물로서 거기에다 줄쳐놓아서의 준총이라는 거. 우리 공동소유 행태와 관련돼서 공유, 합유, 총유가 있죠.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를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것. 그러면 우리 특수지역권은 단체성, 지역권과 관련돼서 단체성을 나타내죠. 그러면 우리가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가 있어. 그렇다면 이거는 대표적인 준총유 키워드 잡고요. 자, 그러면 가로 3번에 간섭이 있으면 간섭이 먼저 적용되고, 대표적으로 간섭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준총유, 그렇게 우리의 특수지역권의 의미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지역권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지역권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라는 것은 이건 이제 자꾸 의미를 이렇게 박아놔요. 서비스다. 서비스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편익이다. 편익. 그럼 지역권과 관련돼서 지역권은 서비스 편익이다. 대표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토지, 여역지, 서비스를 주는 토지, 성역지가 된다. 여역지라는 것은 여라는 것은 서비스를 여한다. 그래서 받는 토지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싹 정리를 해놔야 돼요. 서비스를 주는 토지, 이거는 주는 의미가 있고, 그럼 편익을 받는 토지가 여역지. 그럼 편익을 받는 토지는 전부고, 성역지는 편익을 주는 토지로서 이거는 전부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여역지는 받는 토지로서 반드시 전부여야 되며, 성역지는 주는 토지로서 전부도 설정이 가능하고 일부도 설정이 가능한 거, 이걸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라는 것은 우리 뭐예요? 종의 주예요. 종의 주의 주죠. 그래서 주 역의 관계를 형성해 놓고, 성역지는 종의 관계를 우리가 형성해야 돼. 그래서 주 종의. 그러면 지역권의 개념은 우리가 벌써 잡힌 거죠. 특성에 대해서 잡으려면 우리가 주와 종의 관계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완전히 바꿔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와 종의 관계.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역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또 하나 기억해 둘 거는 요거는 바로 준점이 대상이 된다라는 거. 준점이. 그래야
특성들을 이해해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준점의 대상이 되며 지역권은 등기되더라도 이거는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그래서 여역지는 요거 이름이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여역지권자를 뭐라고 그래요? 자, 지역권자라고 되고 성역지권자를 뭐라고 그래요? 지역권 설정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럼 지역권자와 유지역권 설정자의 관계를 우리가 반드시 잡아놓고 그래야 지역권자, 지역권 설정자의 개념에서 우리가 뭐예요? 지역권의 개념이 탄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권자는 타인의 토지, 즉 편익을 주는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되는 뭐다 이익물건 이게 바탕으로 대표적인 지역권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권자고 지역권 설정자 이게 반드시 암기가 돼야 돼요. 근데 보통 지역권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지역권자와 지역권 설정자의 관계가 여기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툭치면 서비스를 툭치면 편익이다. 그래서 여역지와 성역지의 관계, 툭치면 주, 성역 툭치면 종의, 주종의 관계. 그래서 여기 소멸하면 여기 소멸한다. 어전성, 부정성이 되죠. 이게 이전하면 이게 이전한다. 어전성이에요. 수반성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여기 전부 소멸하면 여기 성역지가 소멸한다. 불가분성이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권과 관련돼서 준점의 대상이 되면 고로 목적물 반환 정보는 행사할 수 없고 등기 그 다음에 등기가 되더라도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다. 그러면 지역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또 기억해 둘 거는 이중지역권도 가능하고 이용지역권 가능합니다. 영구지역권도 가능하다. 영구지역권도 가능하다. 영구지역권. 그럼 우리 지역권과 관련돼서 친하지 않는 것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영구지역권, 지역권과 관해서 친하지 않는 것. 지분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 없다. 지분 X입니다. 하천도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 두시고 지분 X, 하천 X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 지역권은 자, 법률행위한 취득으로서 법문 등기를 우리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항들은 바로 여역지 지역권이고요. 여역지를 표시해 줘야 되고 그러면 지역권에 있어서 뭡니까? 자, 목적, 그래서 범위를 우리가 기억해 둬야 돼요. 그래서 여역지와 목적과 범위는 우리 설정 등기할 때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할 필요적 기록사항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료는 임의적으로 뭐예요? 이거는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죠. 지료는 뭐예요? 임의적이다. 그렇다면 지역권과 관련돼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 24강의 학습 목표는 바로 지역권에 있어서 여기라는 것은 서비스다. 그래서 준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머릿속에 반드시 익히면서 지역권 파트를 읽어 나가야 됩니다. 지역권에서 역은 뭐예요? 툭치면 역, 서비스, 편익이라는 거. 거기에서 왕따 지역권이 하나 있었죠. 그게 특수지역권이야. 특수지역권은 토지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대표적으로 준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재산행처는 준청입니다. 지역권에서 역 뭐라고요? 서비스. 자, 서비스, 편익. 그걸 반드시 기억해 달라는 거 부탁해요.